여러분 이번 동영상에서는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숫자들의 행 그리고 열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들이 그러니까 행으로도 있어요. 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가로 방향 가로 방향 줄을 이루는 것을 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숫자들이 열도 이뤄요. 그래서 또 뭐 3, 5, 7 뭐 이런 식으로 1 밑에 세로 방향으로도 줄을 잇는 것이 이제 열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 방향 줄 하나, 세로 방향 줄 하나만 해놓으면 이게 뭔가 모양이 좀 비어 보이죠? 그래서 행과 열이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3, 5, 7, 9, 5, 8, 11, 뭐 14, 10, 13, 17, 뭐. 이건 아무 숫자들이나 제가 집어넣어 준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숫자들을 네모난 모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네모난 모양의 숫자들이 이 행들도 구성을 하고 열들도 구성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숫자들의 행열이라고 합니다. 행열. 근데 이제 열이라는 게 우리가 그 두음 법칙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열을 단어로만 얘기할 때는 리을이 이응으로 되는데 그 다른 글자의 뒤에 오면은 다시 리을이 돼가지고 행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행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행열이라는 거는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벌써 나온 지 꽤 오래됐죠. 어, 아무튼 예,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90년대 말이었나? 아무튼 벌써 근 20년이 되어가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제목으로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가상현실의 세계에 아, 네, 가상현실의 세계의 시작이 되는 것도 결국은 다 수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겠죠. 결국 그 원래의 그 용어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행렬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행렬을 영어로 부르는 이름이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걸 알고 다시 영화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또 재미가 있죠. 네, 어쨌든 행렬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행렬이 뭐 그냥 뭐 이런 걸 왜 만들었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행렬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가르쳤는데 어, 저 때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행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걸 가르쳐 주진 않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끝나버렸었어요. 그때는 처음 배우는 행렬이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행이 두 개예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두 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또 열은 역시 또 두 개예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돼서 이행, 이열, 행렬이다. 이 이행, 이열이라는 거를 곱하기로 표현해서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2 by 2, 2 by 2라고 영어로는 이 곱하기를 이제 by라는 단어로 발음을 해주는데 2 by 2 행렬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2 by 2 행렬을 가지고 뭘 했었냐? 2 by 2 행렬 얘는 2 by 2 행렬 A다. 대문자 A라는 기호로 다시 단일 기호로 이 전체 행렬을 나타내자. 또 뭐 B라는 행렬이 또 있다고 치자. C라는 행렬이 또 있고 D라는 행렬이 있고 등등 그렇다고 칠 때 A 행렬과 B 행렬의 덧셈은 무엇이 되고 A 행렬과 B 행렬의 뺄셈은 뺄셈의 결과는 무엇이고 A 행렬과 B 행렬의 곱셈의 결과는 무엇이 되고 이런 사칙연산 정도를 배웠었어요. 당연히 나누기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행렬의 나눗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배웠었습니다. 행렬의 정의는 일단 간단해요. 이거 자체가 행렬 정의의 끝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행렬의 정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도대체 이걸 왜 만드냐, 왜 정의를 했느냐와 관련된 것이겠죠. 자, 그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을 왜 정의해야 할까요? 행렬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공부하셨죠? 자, 연립방정식은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연립,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3y equal 5. 자,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식 하나만으로는 두 개의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x가 있고 미지수 y가 있는데 미지수 x와 y가 만드는 어떤 등식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5x 마이너스 2y equal 0이라고 해보죠. 등식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은 자, x와 y라는 두 개 모르는 숫자가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x와 y에 대응되는 숫자가 딱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연립방정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뭐 중학교 때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이 식도 똑같이 만족시킨다.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와 y를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느냐? 다 정리하는 거죠. x라는 애는 여기 3y 이항시키고 2를 이항시키면 2분의 5-3y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x가 5-3y를 2로 나눈 것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x가 두 번째 식에서도 동일하게 두 번째 식에서도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x 대신에 지금 요 우변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5 곱하기 5-3y 나누기 2가 x 대신에 지금 요 우변을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삽입한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x-3y 나누기 2 마이너스 2y가 0이다. 자, 이렇게 윗식의 x가 어떤 y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y로 나타냈을 때 y로 표현할 경우에는 x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y에 대한 어떤 식을 만들어 가지고 걔를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식을 다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쫙 정리하면 되죠. 여기 2분의 5, 2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이퀄 0인데 여기 지금 y에 대해서는 2분의 25,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쪽으로 그냥 쭉 다 이항을 시켜버리죠. 이항을 시켜버리면 이퀄, 자, 2분의 15 더하기 2 y인 거죠. 2분의 15 더하기 2는 얘는 2분의 4니까 얘는 2분의 19y겠네요. 그래서 2분의 19를 이쪽으로 쫙 이항을 시켜버리면은 19, 2 해서 얘는 약분되고 이항시켰으니까 없애야 되고, 그래서 y는 다시 정리하면은 19분의 25다. 자, 그러면 y를 구하고 나면 y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x를 뾰롱 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신 거죠? 제가 굳이 이거를 다시 좀 처음부터 다 풀어는 드렸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방금 보여드린 거는 대입법인 거고, 그 다음에 소거법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를 좀 풀어드릴 때 그때 한번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요. 요게 방금 봤던 식이었는데, 연립방정식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지수는 사실 x와 y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지금 기호랑 숫자랑 다 합해서 두 개, 숫자 3개, 기호 2개, 숫자 3개, 기호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10개의 기호와 숫자들을 써놨었던 건데, 거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미지수 두 개예요. x라는 미지수랑 y라는 미지수. 그리고 두 개의 미지수가 중요합니다. 이 x라는 미지수에는 지금 윗식에는 2가 곱해졌고요. 아랫식에는 5가 곱해졌어요. y라는 미지수에서는 윗식에 3이 곱해지고 아랫식에서는 마이너스 2가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x라는 미지수에 곱해지는 숫자만 위아래로 지금 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y라는 미지수에 곱해지는 숫자들을 또다시 위아래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위아래 줄을 세우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해당하는 식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됐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2, 3, 5, 2라는 4개의 숫자가 뭘 만드냐면 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2와 3이라는 숫자들은 x와 y의 각각 첫 번째 식에서 곱해지던 숫자들, 개수들이고, 그 다음에 5와 마이너스 2라는 숫자들은 x와 y에 대해 두 번째 식에서 곱해지던 개수들이에요. 2와 3은 첫 번째 행, 5와 마이너스 2는 두 번째 행. 각 행이 그러니까 여기 미지수가 포함됐던 이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대응이 되고요. 각 열은 그럼 뭐냐? 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열이라는 것은 x에 곱해지던 미지수, y에 곱해지던 미지수, 그런 의미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x와 y도 하나의 행렬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빠졌지 않냐? 우변도 써주면 되죠. 당연히 5와 0이라는 두 개의 숫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돼야겠죠. 하나의 열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써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2가 x에 곱해지던 숫자고 5도 x에 곱해지던 숫자고 3은 y에 곱해지던 숫자고 마이너스 2가 y에 곱해지던 숫자고 그 다음에 5랑 마이너스 2랑 x랑 y랑 이퀄 0이 되고 2랑 3이랑 x랑 y랑 5가 되고 이런 각각의 관계들을 이렇게 써놓으면 뭐 그래 고작 x, y 두 번 덜 썼는데 여기 x 두 번 쓰던 거 y 두 번 쓰던 거 x 한 번 썼고 y 한 번 썼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니까 그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여러분 미지수가 100개고 그래서 x, y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x1, x2 그냥 미지수는 전부 x인데 첫 번째 미지수 x, 두 번째 미지수 x, 세 번째 미지수 x 등등 쭉쭉 하다가 100번째 미지수 x가 있다고 쳐봐요. 100개의 미지수에 대한 100개의 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0개의 미지수를 줄을 그것도 줄이 100개나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전부 이렇게 쓰면은 x1도 100번 써야 되고 x2도 100번 써야 되고 x100도 100번 써야 됩니다. 근데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면은 x1 한 번, x2 한 번, x100 한 번 그런 식으로 쫙 이 미지수들을 딱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손으로 쓰는 데에만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쓰는 게 귀찮아서 그걸 아끼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 이상으로 행렬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 그리고 이론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분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행렬로 표현함으로써 선형대수학이라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 일단은 지금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행렬을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고 행렬의 존재의 의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행렬이 뭔지 행렬을 왜 만들었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을 다룰 수 있어야겠죠. 행렬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는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렬을 계산할 때 우리 숫자 배울 때랑 똑같죠. 그냥 숫자 하나씩 숫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유치원 가면서 숫자 세고 이제 초등학교 지나오면서 뭐 소수점, 뭐 음수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뭘 배워요? 그 과정에서 사칙연산을 배우시잖아요. 사칙연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렬도 사칙연산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덧셈, 뺄셈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행렬에서는 단연코 곱셈이 중요합니다. 곱셈이 단연코 곱셈이 중요한데 우리 지난 동영상에서 봤던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죠. 연립방정식을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요? ax1 더하기 b x2 더하기 c x3 이퀄 알파
다음에 dx1 더하기 ex2 더하기 fx3 베타 그다음에 gx1 gx2 더하기 i x3 equal 감마. 뭐 이렇게 써봅시다. 요거를 행렬식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뀌게 되겠어요? 먼저 미지수를 꺼내세요. x1, x2, x3 먼저 미지수를 이렇게 꺼내시고 그 다음에 x1에 곱해지던 각 식별 미지수를 첫 번째 뭐로? 첫 번째 열로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열로 두는데 a, d, g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2에 곱해지던 미지수들을 두 번째 열로 두는 겁니다. b, e, h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지수에 곱해지던 숫자들을 이 개수들을 세 번째 열로 두는 거예요. c, f, i. 자 이거 꺼내놓고 보면은 그냥 여기 지금 a, b, c, d, e, f, g, h, i, a, d, a, d, g, b, e, h, c, f, i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들 그 행과 열 원래의 연립방정식의 개수들의 행과 열을 그대로 유지해서 숫자들만 개수들만 그렇게 쏙 꺼내오면 됩니다. 자, 요거 이 행렬 A, B, C, D, E, F 이 개수들로 이루어진 행렬과 미지수로 이루어진 행렬 요 두 개의 행렬이 좌변이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좌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제 우변의 값들이 또 다른 행렬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렬로 표현하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요 행렬 요걸 뭐 이름을 A라고 붙이죠. 그 다음에 얘는 미지수 X들로 이루어진 행렬이니까 X인데 그냥 제가 소문자 X로 쓰는 거 써놓으면은 이제 요 하나하나의 미지수랑 구별이 안 되니까 좀 더 굵은 대문자 X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A라는 행렬과 대문자 X라는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걔네 둘의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뭐 좀 이상하죠. A, B, C가 각각 x1, x2, x3에 곱해지는 숫자들이고 DEF가 곱해지는 숫자들이고 GHI가 x1, x2, x3에 각각 곱해지는 숫자들인데 아무튼 그 연산 이름을 뭘로 붙일지는 일단은 얘기 안 하고 그다음 이렇게 이 상태로 기호들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뭐 이름을 뭐 그냥 B라고 붙일까요? 그냥 B라고 붙입시다. 대문자 B로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A와 X의 행렬 간의 어떤 연산이 B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행렬에서 이 방금 관계를 우린 곱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행렬에서도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곱셈이에요. 곱셈이 중요한 이유 일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더 잘 풀기 위해서 행렬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때 바로 곱셈이 나와요. 여기 지금 덧셈 뺄셈 안 보이죠? 곱셈만 바로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의 정의 자체가 독특해요. 그냥 여러분 숫자들끼리 곱하는 예를 들어 2 곱하기 3 하면 2가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2 곱하기 3.5 2라는 거리가 3번 있고 또 반 번 더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에 대해서 관계를 이제 곱셈이라는 관계를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행렬에서의 곱셈이라는 이 연산 자체는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연립방정식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행렬식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그것이 이 행렬의 곱셈 연산의 정의다. 사실 그리고 이거를 이 행렬 간 그러니까 A라는 행렬과 X라는 행렬의 곱셈은 A라는 행렬의 각 원소의 첫 번째 행과 X라는 행렬의 첫 번째 열의 곱. 첫 번째 행 곱하기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 곱하기 첫 번째 열, 세 번째 행 곱하기 첫 번째 열. 이 각각의 숫자들의 줄에 각 숫자를 그냥 짝 맞춰가지고 서로 곱해줘가지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 덧셈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이 수학적 어떤 객체라는 것에 곱셈이라는 연산은 아주 이런 독특한 구성을 이런 독특한 정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부터 당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좀 독특하고 복잡하니까. 근데 언제나
이 과정을 좀 머릿속으로 다시 되뇌이시면은 곱셈이라는 행렬의 곱셈이라는 연산에 좀 더 익숙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입니다. 자, 행렬의 곱을 교재 같은 데서는 수식으로 막 정의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자, A의 행렬에 행들이 있어요. 왼쪽 행렬은 왼쪽 먼저 그러니까 곱해지는 곱셈 기호 왼쪽에 있는 행렬은 행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은 열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는 거고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은 지금 요 위에서는 X 행렬은 지금 열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A1, A2 이 각각의 행렬을 소문자 A로 표현을 해봅시다. 각각의 이 A 행렬의 각각의 행을요. 그래서 A N이라고 하죠. N개가 있다. 여기 B에서는 열을 B1, B2, B3 일단 B3까지만 쓰죠. 이렇게 써놓는다고 치면은 A 곱하기 B라는 행렬의 곱셈은 그림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막 또 기호 막 A, I, J 이런 거 보시면 또 좀 골치가 아파서 힘드실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A1이라는 이 행렬의 행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과 B의 B라는 행렬의 첫 번째 열 행 A 행 A1 그 다음에 열 B1 얘네 두 개를 지금 서로 짝 맞춰 가지고 짝 맞춰 곱 그 다음에 덧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행의 숫자의 줄 A1이라는 이 A1이라는 숫자의 이 가로줄 그 다음에 B1이라는 숫자의 세로줄의 숫자들이 있을 때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짝 맞춰 가지고는 서로 곱해준 다음에 그 곱들을 모두 더해준 그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A2와 그 다음에 B2에 지금 짝 맞춰 곱 AN과 B3의 짝 맞춰 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점점점 n번째 행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자리에 AN과 B3의 짝 맞춰 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짝 맞춰 곱이라는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짝 맞춰 곱, 짝 맞춰 곱. 짝 맞춰 곱은 제가 여기에다가 쓸까요? 자, 여기 지금 이 숫자들을 가지고 해보죠. A, B, C라는 숫자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1, X2, X3라는 숫자가 또 3개가 있습니다. A 곱하기 X1 더하기 B 곱하기 X2 더하기 C 곱하기 X3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셨죠? 이렇게 숫자들끼리 짝 맞춰서 곱하는 거? 고등학교 때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벡터고 요거 자체가 하나의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이 지금 여기 짝 맞춰 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을 다시 기억을 하시려면은 왼쪽 행렬의 각 행들과 오른쪽 행렬의 각 열들의 벡터들 행 벡터, 열 벡터로 생각을 해서 그 벡터들 간의 내적 값들이 각 원소로 들어가는 것이 행렬의 곱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또 어렵다 하고 막 그냥 한수만 나오겠죠? 이게 왜 어렵게만 느껴지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해드리는 설명이 여러분들께 해드린 제 설명들이 다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숫자들을 담은 게 아니라 전부 A, B, C, D 지금 곱셈 한다고 숫자들 써놓기만 했지만 곱셈을 실제로 제가 하진 않았죠. 2 곱하기 3 같은 걸 실제로 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계속 추상적인데 제가 머물러 있어서 그게 이해가 좀 잘 와닿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예시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시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렬의 중 곱셈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보죠. 일단 짧게 시작합시다. 1, 제 2, 1, 3, 5 이렇게 이런 행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0을 넣진 말죠. 실제로는 곱을 안 하게 되니까 4로 합시다.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A 행렬과 B 행렬이 있죠. A 행렬이 B 행렬이 있을 때 A 행렬에 얘를 이제 왼쪽 행렬을 그냥 이름을 A, 오른쪽 행렬을 그냥 B 행렬로 이름을 붙입시다. 왼쪽 행렬의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오른쪽 행렬의 첫 번째 열, 2, 1, 4, 2, 2, 1과 4, 2에 그러니까 2, 1 내적 4,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결과 행렬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요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 행렬에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 첫 번째 행이죠? 요 자리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의 내적은 결과 행렬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다가 3, 5, 그 다음에 내적 4, 2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계산하고 넘어갈까요? 2, 4, 8 더하기 1, 2, 2니까 10. 3, 4, 12 더하기 2, 5, 10이니까 22.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지금 각 행들과 첫 번째 열과는 내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행들과 두 번째 열과의 내적을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 2, 1, 마이너스 1, 1 요거 내적하는 거. 2, 1, 마이너스 1, 1 요거 내적 해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내적 3 마이너스 3,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은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 행렬은 10, 22, 10, 마이너스 1, 22, 2 이렇게 되는 2 by 2, 2 by 2 행렬이 나옵니다. 결과를 뭐 C 행렬이라고 쓰죠. C 행렬의 결과는 2 by 2 행렬이에요. 자, C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A, B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A의 모든 행들과 B의 모든 열들을 조합을 다 가능한 걸 다 만들어서 내적을 시켜가지고 그 모든 내적들의 결과들의 행렬이 결과 행렬이다, 곱셈의 결과 행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적이라는 연산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적이라는 연산이 성립하려면은 여기 지금 숫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벡터의 내적이라고 내적이라고 배운 연산은 동일한 차원의 벡터들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숫자가 3개 있고 여기 숫자가 2개 있으면은 내적이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A의 하나의 행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와 A의 하나의 행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는 A의 열의 개수입니다. 열의 개수.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행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는 열의 개수예요. 그래서 A의 열의 개수와 B의 하나의 열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 4, 2, 두 개가 들어있죠. 그거는 몇 개냐 하면은 행의 개수, B라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B라는 행렬의 행의 개수, A라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B라는 행렬의 행의 개수, 왼쪽 행렬의 열의 개수와 오른쪽 행렬의 행의 개수가 얘네 두 개가 개수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만 행렬의 곱셈이 가능해집니다. 두 행렬의 곱이 가능해요. 그럼 이거 만족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답 없어요. 이거 만족 안 하면은 그 두 행렬의 곱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말이 안 된다 하고 그냥 거부돼야 되는 겁니다. 그 연산 자체가. 여러분 행렬도 자동으로 연산을 해주는 계산기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써보시면은 그렇게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 행렬에서 차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나중에 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그런 행렬을 곱하게 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에서도 코발 안 돼, 안 돼, 나 못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 할 때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조건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렬의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행렬의 곱셈 A 행렬과 B 행렬을 서로 곱할 때에는 왼쪽 곱셈 기호의 왼쪽에 붙는 행렬의 행들과 오른쪽에 붙는 행렬의 열들을 서로 가능한 조합을 모두 만들어서 그 모든 조합마다 행벡터와 열벡터를 내적시킨 결과를 그 자리에 계산 결과로 계산을 해 넣으면 그게 도출되는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연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행렬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행렬의 곱셈 연산입니다.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A는 1, 1, 0, 그 다음에 2, 0, 1 이렇게 A는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이 있고요. B 행렬은 2, 0, 1, 그 다음에 0, 1, 3 B 행렬은 행이 3개가 있고 열이 2개가 있는 행렬이네요. 자, A 곱하기 B 이렇게 A 행렬과 B 행렬의 곱셈을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자, 그 계산을 실제로 하기 전에 이게 곱셈 연산이 성립할 수 있는 행렬인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곱셈 연산 기호의 왼쪽에 있는 행렬의 각 행,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각 열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A의 각 행에는 3개의 숫자들이 들어있고 B의 각 열에는 역시 3개의 숫자들이 들어있으니까 곱셈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다시 곱셈이 가능한 걸 알고 우리가 숫자들을 다시 써보면 2, 0, 1, 0, 1, 3 이렇게 써놓으면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의 내적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 그러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0입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의 곱은 그게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자리에 들어가겠죠. 2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그러니까 4 더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든 그 B 행렬의 모든 열과 A 행렬의 각 행들을 다 곱했죠. 그 다음엔 B 행렬의 그 다음 열과 그 다음에 A 행렬의 모든 행들을 곱하면 됩니다.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3이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0, 0 곱하기 0, 1 곱하기 3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3, 3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행 2개 있고 여기에 열 2개 있으니까 A 행렬은 3by 2, 3행 2열 행렬이고 B 행렬은 행은 3개, 제가 잘못 썼네요. A 행렬은 행이 2개고 2by 열이 3개인 2by 3 행렬이고 B 행렬은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 행렬이었어요. A 행렬의 열의 개수와 B 행렬의 행의 개수와 같죠. 그러니까 A 행렬의 각 행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는 A 행렬의 열의 개수랑 같은데 그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 같다. 이거 3, 3 해가지고 곱셈이 가능한 거였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결과로 나온 행렬은 어떻게 돼요? 행의 개수가 2개, A 왼쪽 행렬의 행의 개수와 같고 오른쪽 행렬의 행의 개수, 열의 개수와 같은 결과 행렬이 도출되는 거 보고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A 곱하기 B는 연산이 이렇게 됩니다. 행렬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B와 A를 이렇게 곱해봅시다. 곱셈 순서를 바꿔서 곱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 3, 3, 2 행렬이 아니라 이제는 B 행렬은 3by 2 행렬이었고 A 행렬은 2by 3 행렬이니까 3by 2 곱하기 2by 3이니까 여기서도 B의 왼쪽 행렬의 열의 개수와 오른쪽 행렬의 행의 개수는
같으니까 곱셈은 분명 성립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3/3 행렬이 나오겠네요. A 행렬 곱하기 B 행렬과 B 행렬 곱하기 A 행렬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가 달라요. 행렬 곱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숫자 두 개를 곱할 때에는 당연히 어떤 순서로 곱하든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거가 성립한다는 걸 우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렬 곱에서는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라는 요게 성립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또 기억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뭐 써놨으니까 B 곱하기 A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1, 013, 그 다음에 110, 201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이제 계속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 행, 요거 열. 2, 1, 0, 2니까 2 더하기 0. 그 다음에 0, 1, 1, 2니까 0 더하기 2. 그 다음에 1, 1, 3, 2니까 1 더하기 6 해서 7. 그 다음에 다음 열, 그 D 행렬의 A 행렬의 두 번째 열이랑 각 행들을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0 더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0.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오른쪽 행렬, A 행렬의 마지막 열, 세 번째 열과 각 행의 곱을 계산해요. 2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 0 더하기 0. 0 곱하기 0이니까 0, 1 곱하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1 곱하기 0, 그러니까 0 더하기 3 곱하기 1, 3.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만 더 계산을 해볼까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 3, 8, 0, 마이너스 5, 4, 7.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행렬인데요. 자, 2 곱하기 4. 여기선 지금 어떻게 돼요? 열이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행렬에. 이 열과 각 행을 내적을 구하면 돼요. 2 곱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21. 8 마이너스 21. 여러분 계산하기 그 암산으로 다 쉽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하셔도 돼요. 이거 이퀄 마이너스 1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 4, 32 마이너스 0이네요. 이건 바로 그냥 3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0 더하기 1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3, 32, 마이너스 6이라는 3행 1열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우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 3행 1열 행렬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지금 왼쪽 행렬은 행이 3개, 열이 2개고 오른쪽 행렬은 행이 2개, 열이 하나인데 얘네 둘을 지금 곱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없어지는 셈이고 3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 게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몇 가지 예시로 제가 설명해드린 행렬의 곱셈 연산을 가지고 계산하는 법을 지금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곱셈을 힘들게 살펴봤습니다. 곱셈 말고 이제 나눗셈은 저희가 여러분 대충 눈치가 있는 분들은 좀 짐작하셨겠지만 행렬의 곱셈도 굉장히 희한하게 좀 복잡하고 어렵죠. 나눗셈은 한 수를 더 뜰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요. 그 전에 먼저 더 쉬운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하죠.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곱셈, 나눗셈에 비해서는 뭐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A, B, C, D라는 이런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E, F, G, H라는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을 더한다. 그냥 각 숫자들끼리 자리 대응되는 숫자들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A 더하기 E, 그 다음에 B 더하기 F, 그 다음에 C 더하기 G, 그 다음에 D 더하기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뺄셈은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동일한 원리로 A, B. 여러분 애초에 뺄셈과 덧셈은 같은 연산이에요. 그냥 이게 뺄셈이란 연산은 덧셈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곱해 놓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게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얘가 착착 모든 데에 곱해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또 뭐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숫자 곱하기 행렬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거는 바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 뺄셈이라는 게 얘가 이제 A, B, C, D 빼기 E, F, G, H랑 같은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여러분 감 잡히시죠? A-E, B-F, C-G, D-H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행렬의 뺄셈이에요. 자, 마지막 남은 연산이 바로 이겁니다.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숫자 곱하기 행렬. 숫자, 단일 숫자 이제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고급 용어를 쓰도록 합시다. 스케일러. 스칼라라고도 여러분 잘 부르는데 영어 미국식 발음으로는 스케일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케일이란 말 있죠? 스케일. 규모, 뭐 크기 이런 얘기잖아요.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규모, 크기인데 어떤 숫자의 크기를 바꿔주는 숫자, 그 길이만 더 늘려준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10cm짜리를 20cm로 만들어준다. 2배 길이를 키워준 거죠. 그런 식으로 길이, 어떤 값을 갖는 물리량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단일한 하나의 숫자로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스케일을 바꿔주는 숫자라는 의미에서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일 숫자를 여러분 왜 스칼라라고 부르냐? 스케일을 바꿔주는, 규모, 크기만을 바꿔주는 그런 숫자, 그런 값이다 해가지고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거고요.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벡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뭐 차원이 높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거 설명돼서 공부하면 또 얘기가 다 나오니까 아무튼 벡터 행렬은 벡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벡터들 행벡터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쭉 쌓아놓은 거 아니면은 열 벡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열 벡터들을 쭉 이렇게 좌우로 쌓아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스칼라 곱하기 벡터 하면은 사실 행렬은 벡터 오브 벡터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그냥 뭐였어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죠. 숫자 곱하기 행렬은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스케일러 곱하기 매트릭스는 스케일러 곱하기 벡터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그냥 이 스케일이 행렬의 모든 숫자 하나하나 이걸 행렬의 원소라고 볼 수 있는데 각 행렬의 원소들마다 이 특정 스케일러 뭐 알파라는 스케일러를 곱했다고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곱한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A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척척척척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의 원소에다가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행렬 간의 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복잡했지만 행렬에다가 어떤 숫자 하나 스케일러를 곱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각 원소마다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덧셈과 뺄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 건데요. 여기서 아까 곱셈에서도 두 개의 행렬이 뭔가 조건이 안 맞으면 곱셈이 성립될 수가 없었죠. 덧셈 뺄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행렬이 아예 모양이 같아야 돼요. 모양이 같다는 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만
대응되는 원소 쌍이 딱딱 다 말이 되게 정해져가지고 걔들끼리 더해주고 빼줄 수가 있겠죠. 행렬의 모양이 달라서 여기 만약에 x, y라는 두 개의 숫자들이 더 붙어서 이 행렬을 3행 2열짜리 행렬로 만들면 이 두 행렬 간의 이제 크기가 다른 이 두 행렬 간에는 덧셈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거 유의를 하십시오.